오늘의 글로벌 경제 이슈를 쉽고 빠르게 알려드리는 더구루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여러분, 저희 더구루가 드디어 3,000명이 됐습니다. 와!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 부탁드릴게요. 초대형 유조선의 해가 오는 걸까요? 전 세계 에너지 수요가 회복되면서 올해 초대형 원유 운반선 VLCC의 건조가가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세계 조선소들의 VLCC 수주 전량은 12척으로 중국 50%, 한국 33%, 일본 17%로 나눠서 건조합니다. VLCC는 20만에서 32만 톤의 원유를 운반할 수 있는 초대형 선박으로 이 적재 용량이 큰 유조선이 선호되고 있죠. 이 선가도 상승세입니다. 전통적인 연료 추진 방식의 32만 DWT급 VLCC의 최근 시장 가격은 1억 2,600만 달러 수준인데요. 올해 들어 유조선 시황이 호조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선박 가격은 2009년 8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말 대비 600만 달러가 올랐죠. 한편 하나오션의 VLCC 건조 실력은 대우 조선해양 시절부터 입증해왔습니다. 지난달 기준 현재 운항 중인 VLCC 920척 중 하나오션이 건조한 물량은 177척으로 가장 많은데요. 이는 단일 조선소 중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실제로 하나오션이 아랍에미리트 국영 석유회사 에드녹의 해운자 회사인 에드녹 LNS의 초대형 원유 운반선을 인도하기도 했죠. 그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이처럼 한국이 기술력을 앞세워 고부가가치 선박으로 건조한다면 중국은 낮은 수준의 선가를 제시하며 선주들의 발주를 유도하고 있는데요. 최대 건조 비용이 걸린 이 싸움, 과연 한국은 수주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번엔 로봇 소식입니다. 지능형 로봇 스타트업 콘토로 로보틱스가 신규 자금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이를 통해 증강지능 구동 로봇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콘토로 로보틱스는 SV 인베스트먼트가 주도한 시리드 투자 라운드를 통해 470만 달러를 조달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번 펀딩에는 카카오벤처스, 베스인베스트먼트, 퓨처플레이, UT 오스틴 시드펀드가 참여했는데요. 콘토로 로보틱스는 AI, 원격 조작을 활용한 로봇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컨테이너 하역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로봇 관련 투자가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한편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내년 상반기 자율이동 로봇을 출시합니다. 이 하반기 시장에 내놓는 서빙 로봇과 함께 라인업을 확대해 3년 안에 전 세계 5손가락 안에 꼽는 로봇 기업으로 성장한다는 계획인데요. 작업자의 일을 돕는 협동 로봇을 제작하는 두산 로보스틱스도 시총 5천억 원 이상, 자기 자본 1,500억 원 이상 이 두 가지 요건을 만족시키면 상장되는 상장 예비 심사를 신청하면서 이 많은 기업들이 로봇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협동 로봇이란 무엇일까요? 나중에 로봇이 사람을 지배하면 어떡하죠? 협동 로봇의 미래를 오늘의 찬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가 짚어봤습니다. 협동 로봇이 어떤 것이냐? 협동 로봇은 보통 산업용 로봇에 대비되는 개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큰 공장 안에서 로봇이 부품을 조립하고 찍고 그것을 전반적으로 컨베이어 벨트에서 다 조립해서 쭉쭉쭉 나가는 생산의 주체가 로봇이 되는, 근로자들은 프로그래밍만 거의 해서 이것을 운영하고 모니터링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로봇이 산업용 로봇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반면 협동 로봇은 그런 것은 아니고 이게 근로자와 함께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일을 하는 작업용 로봇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다품종 소량 생산에 굉장히 유리한 체제다. 근로자의 명령 그리고 근로자의 의도에 따라서 로봇이 움직이게 되고 힘든 일들을 근로자와 같이 함으로써 산업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기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로자와 같은 공간에서 있어도 되기 때문에 안전상에서도 큰 무리가 없고 장소 역시 그렇게 구애를 받지 않는 그런 로봇이 코봇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 이제 산업용 로봇하고 코봇하고 경쟁 관계가 있기도 하고 보완 관계가 있기도 한데 로봇 시장 자체는 굉장히 빠르게 발전할 것이다. 그리고 협동 로봇 시장 전체 역시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1년에 20% 이상 성장할 것이다 라고 해서 전망 자체는 굉장히 밝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중소기업 같은 경우 인력난이 굉장히 심한데 중소기업에서 이러한 코봇들을 써서 많은 제품들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코봇 기술이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 쉽게 나갈 수 있을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조금 불안전한 요소들이 많다. 여러 가지 보고서들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국내 협동 로봇 시장은 약간 해외에 비해서는 경쟁력이 좀 낮은 것이 아니냐. 전반적으로 로봇 산업의 경쟁력이 우리가 굉장히 높진 않고요. 전 세계에서 한 5위, 6위 수준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로봇 산업의 기술이 아직까지 그만큼 되지 않고 코봇 시장 자체는 굉장히 성장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글로벌 성장에 어떤 혜택을 입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제조기업들이 과연 코봇을 쓸 것이냐에 대해서 아직까지 조금은 의문이 든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시장과 글로벌 시장이 약간 달리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과 스텔란티스의 합작사 넥스트스타 에너지가 캐나다 당국과 지원 방안을 두고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캐나다 연방 지방 정부와 넥스트스타 에너지 간 보조금 패키지 계약을 마무리한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캐나다 연방 정부는 이달 초 기존 제안보다 지원 규모가 대폭 늘어난 새 지원 방안을 넥스트스타 에너지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지만요. 넥스트스타 에너지가 연간 최대 40만 개 배터리를 생산한다고 가정했을 때 보조금은 10년 동안 약 150억 캐나다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의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더구루에서 준비한 소식 어떠셨나요? 여러분, 더구루의 구독자가 조금씩 늘어가면서 여러분들의 댓글도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구독을 통해서 더 좋은 소식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투하세요.